자숙하던 유튜버나 연예인이 다시 돌아왔다가 또다시 무리를 일으킬 때, 아니면 출신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할 때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우리는 살다 보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사람 참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저와 티나도 원래는 중학교 친구였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유튜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끔 보면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오늘은 최오프의 단편 내기를 가져왔습니다. 짧은 이야기이긴 하나 생각할 점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주인공은 늙은 은행가였습니다. 그는 사무실 구석을 오락가락하면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한 변호사와 내기했던 것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날 주인공은 집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날의 대화 주제는 사형제도였죠. 손님들 대부분은 사형제도는 낡고 비윤리적인 악습이라고 말했고, 일부는 사형제도는 종신형으로 대체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물론 사형도 종신형도 겪어본 적 없지만 난 사형이 종신형보다 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은 한 번에 죽이는 거지만 종신형은 천천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비윤리적인 건 마찬가지죠. 왜냐면 둘 다 생명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국가는 신이 아닙니다. 돌려받고 싶어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을 빼앗을 권리는 없지요. 손님들 가운데 25살 정도 되는 젊은 변호사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비윤리적인 건 마찬가지지만 저라면 당연히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뭐 당장 없어지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손님들 사이에서는 종신형이 나은지 사형이 나은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인성 문제라도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책상을 쾅 내리치면서 급발진을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소리쳤죠.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독방에서 5년도 못 버틴다. 200만 루블을 걸겠소. 그러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5년이 아니라 15년도 버틸 수가 있어. 15년? 좋지. 여러분, 제가 200만 루블을 걸겠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200만 루블을 거시오. 저는 제 자유를 걸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터무니없는 내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200만 루블이면 대략 하나로 45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진 돈이에요. 그러나 당시 은행가는 돈이 워낙 많았던 탓에 이 정도 돈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녁 때쯤 되었을 때 그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어이 젊은 친구, 돈이라는 게 말이야 도끼가 세거든. 젊은이, 잘 생각해보게. 나에게 200만 루블은 푼돈이지만 자네에게는 황금 같은 젊은 시기를 3, 4년 날리는 것이 아닌가. 아니 왜냐하면 15년을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스스로 택한 감금이 강제적인 감금보다 훨씬 더 힘들다네. 매일매일 독방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자네를 힘들게 할 거니까 말일세. 당신이 불쌍하군. 라고 말했던 과거를 은행가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15년이나 버틸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바로 내일이면 은행가는 그에게 200만 루블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1870년 11월 14일, 변호사는 15년 동안 사람을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편지나 신문을 받아볼 수도 없는 조건으로 은행가의 정원에 있는 바깥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창문을 통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메모지에 적어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첫 해 동안 변호사는 외로움으로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피아노 소리가 들렸고 변호사는 연애소설, 추리소설, 공상과학소설, 코미디 등의 장르소설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년차부터는 음악 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고전서적을 요청했습니다. 5년차에는 다시 음악 소리가 들렸고 술을 요청했죠. 책은 전혀 읽지 않았습니다. 그해 내내 그는 먹고 마시기만 했고 신경질적으로 혼잣말을 하고 밤을 새워 글을 쓰고 아침에는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6년하고도 반이 흘렀을 때 그는 외국어, 철학, 역사 등의 책을 요청했습니다. 이로부터 4년간 그는 600여 권의 책을 요청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6개 국어로 편지를 쓴 이후 이를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오류를 하나도 찾지 못하면 정원에 총을 한 방 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은행가는 그의 바람대로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11년 차에는 오직 복음서만 읽었고 13년이 갈 때까지는 종교사와 신학서적만 읽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14년, 15년에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은행가는 생각했습니다. 망할 놈의 내기. 15년 전 그에게 200만 루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수원은 점점 떨어졌고 사업도 점점 기울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00만 불을 내놓는다? 그건 바로 파산이었죠. 이자는 이제 내 마지막 재산을 가져가서 인생을 즐기겠지. 부도와 파산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인간이 죽는 것뿐이야. 새벽 3시, 은행가는 조용히 집을 나와 정원으로 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은행가는 경비원을 크게 2번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부엌이나 온실에서 자고 있었을 겁니다. 은행가는 조용히 바깥에 문을 따고 다행히도 집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행가는 조심조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책상에 앉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골이 상접한 노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불쌍한 인간, 자고 있구나. 아마 꿈속에서 200만 루블을 보고 있겠지. 이 산송장을 침대에 내려놓고 베개로 덮어 죽이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때 은행가는 책상에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일 12시 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나 그에 앞서 그대들에게 몇 마디 하고자 한다. 15년 동안 변호사는 사람도 땅도 보지 못했지만 책을 통해 속세를 볼 수 있었으며 몇 세기에 걸친 지혜를 책을 통해 얻어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식과 지혜가 인간들을 파멸시킬 것이라며 분별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대들의 삶의 방식에 경멸을 표하기 위해 한때 천국처럼 갈망했으나 이제 하찮게 보이는 200만 루블을 거부하겠다. 나는 약속 시간 5시간 전에 여기에서 나가 스스로 계약을 위반할 것이다. 은행가는 이 종이를 다시 내려놓고 변호사의 이마에 입을 맞춘 후 눈물을 훔치며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주식에서 거액을 날렸을 때보다도 큰 생애 가장 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흥분과 눈물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다음날 경비가 왔습니다. 변호사가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대문 밖으로 나갔다고 얘기했죠. 은행가는 변호사가 떠난 것을 확인하고는 불필요한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책상 위에 있는 포기사를 담은 종이를 챙겨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이야기 끝. 만약 당신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상처받는다고 해도 그 행동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체호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이자 의사인 사람입니다. 지금도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를 뽑을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죠.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분위기의 작품을 쓴다는 인상이 있는데 사실 당시 기준으로 오히려 유머를 의도하고 쓴 글일 경우도 많습니다. 체호프 자신도 스스로를 코미디 작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각서라고 작품으로 돌아가 봅시다. 은행가는 변호사가 남긴 글을 읽고는 큰 자괴감에 빠져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200만 루블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려 하는 자신과 다르게 속세 자체를 초월해 200만 루블이 하찮다고 하는 변호사의 글을 읽고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그러나 바로 다음날 은행가는 혹시 변호사가 말을 바꿀 것을 우려하여 종이를 챙기죠. 분명 그는 통탄이 눈물을 흘리며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신경에 큰 변화를 느꼈지만 다음날 다시 쫌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 걸까요? 변호사를 봅시다. 변호사는 처음에 200만 루블 때문에 15년을 버티기로 마음먹었고 처음 한 해는 외로움 때문에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점점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갔고 나중에는 세속적인 마음을 완전히 버린 초연이 경제에 이르러 인류에 대한 충고를 남기고 200만 루블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15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체호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변하기 위해서는 한 번이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예를 들면 15년 정도? 누구나 살면서 직접 겪은 사건이나 책, 영화 등을 통해 엄청난 충격이나 감동을 받고 그 감정에 취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겠어 하고 마음먹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나는 다른 사람이 더 있을 수는 없죠. 체호프는 이것을 종이를 챙기는 은행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후 당신은 그때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할 것이다.